상암동 스튜디오의 공기는 방송 시작 전부터 이미 정상의 범주를 이탈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긴장을 풀기 위한 농담과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을 대기실 복도였지만 이날은 오직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스태프들조차 발소리를 죽이며 이동해야 했던 이 비정상적인 분위기의 핵심은 바로 1대1 현장 지목전이라는 잔인한 룰에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래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자신의 손으로 낭떠러지로 밀어넣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글래디에이터의 검투장과 같았습니다. 제작진의 움직임은 흡사 전시 상황의 지휘부처럼 긴박했고 무전기를 통해 오가는 고성 속에서 출연자들은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사치로 여기며 고립을 자처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목전은 트로트 인생의 사활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기에 현장에 감돌던 엔드아 포즈, 즉 서로를 마주하며 끝장을 봐야 하는 대립의 기운은 지켜보는 이들의 심장마저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든 출연자가 오늘만큼은 빈에서만은 피하자는 암묵적인 공포와 집단적 최면에 사로잡혀 있을 때 김태연은 전혀 다른 궤적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리허설이 종료된 후 그녀는 매니저의 간곡한 만류와 제발 이번만은 안전하게 가자, 태연아라는 애원 섞인 조언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한 모금의 물조차 거부한 채 허공을 응시하던 그녀가 내뱉은 한마디 피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는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10대 소녀의 멘트라고는 믿기지 않는 서늘한 선전포고로 회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신감을 넘어 가장 강력한 포식자를 꺾음으로써 자신의 왕좌를 공고히 하려는 승부사의 광기와 일치합니다. 실제로 닐슨 코리아와 TNMS 등 주요 시청률 조사 기관의 실시간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결과 김태연이 마이크를 잡고 상대를 탐색하며 시선을 돌리던 순간의 분당 최고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18.4%까지 치솟으며 당일 전체 예능 프로그램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중이 단순히 노래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김태연이라는 사냥꾼이 어떤 대어를 낚을지에 대한 본능적인 긴장감에 동기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다른 출연자들이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회피하는 장면은 김태연이 이 거대한 심리게임의 지배자로서 현장에 군림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전문 저널리스트들의 시각에서 볼 때 김태연의 이러한 선택은 현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자기 파괴적 혁신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대신 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하여 발생시키는 도파민적 충격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복도에서 마주친 현장 작가들의 전언에 따르면 지목 직전 김태연의 맥박수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녀가 느끼는 공포가 이미 초월적인 투쟁심으로 변모했음을 시사하며 단순한 경연 참가자가 아닌 콘텐츠의 설계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빈에서라는 거대한 벽을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닌 가장 화려한 사냥감으로 정의함으로써 방송 역사상 가장 잔혹하면서도 위대한 서사를 스스로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연의 입에서 빈에서 언니 나오세요라는 이름이 터져나온 순간 상암동 스튜디오는 문자 그대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물리적 충격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현장을 가득 채운 비정상적인 정적이었습니다. 이 찰나의 순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방송 화면 너머로 송출된 덤덤한 척하는 표정이 아닌 현장 고성능 카메라가 포착한 빈에서의 진짜 얼굴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린 직후 약 0.1초 동안 빈에서의 눈동자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는 압도적인 성량과 무결점 실력으로 무대를 장악해온 그녀조차 예상치 못한 정면 돌파에 직면했을 때 느낀 명백한 멘붕과 근원적인 공포의 신호였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빈에서가 보인 이 짧은 미세 표정은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서 후배들의 도전을 어느 정도 예상했겠지만 이처럼 초반 라운드에서 자살 행위에 가까운 정면 승부를 걸어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장 모니터링 요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빈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손끝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으며 이는 그녀가 벼랑 끝으로 밀려난 패자의 고독함과 극한의 압박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빈에서의 진가는 바로 이분괴의 현장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찰나의 당혹감을 순식간에 차가운 도끼와 같은 도끼로 치환하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이 흔들림을 지운 채 서늘할 정도로 차갑게 변모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대 중앙에서 조회했을 때 형성된 기류는 단순히 경쟁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필요한 인사는 생략된 채 오직 눈빛만으로 서로의 목덜미를 겨누는 듯한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제작진조차 편집실에서 이 장면은 방송에 그대로 나가면 시청자들이 숨을 못 쉴 정도라며 우려할 만큼 현장은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데스매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빈에서의 표정 변화는 공포가 어떻게 분노로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도끼 어린 투지로 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인류학적 표본과도 같았습니다. 무대 위의 혈투만큼이나 이번 회차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이른바 편집의 망령 사건입니다. 과거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해 통편집 및 하차설이 파다했던 특정 출연자의 얼굴이 리액션 컷과 풀샷을 통해 빈번하게 노출되면서 시청자들의 공분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실수가 아니라 시청자와의 약속을 저버린 제작진의 오만함과 도덕적 불감증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방송 전 제작진은 논란이 된 출연자의 분량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방송에서는 그녀가 다른 출연자의 노래에 감탄하거나 클로즈업되는 장면이 버젓이 송출되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방송 직전까지도 내부적으로 전부 덜어내야 한다는 원칙론과 흐름상 리액션 컷을 빼면 편집의 맥락이 끊어진다는 현실론이 팽팽하게 맞서며 편집실에서는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송국 시스템상 시간 부족과 기술적 한계라는 명분은 결과적으로 시청자를 기만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주는 순수한 감동을 즐기려던 시청자들은 논란의 인물이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몰입도가 깨지는 불쾌감을 경험해야 했으며 이는 단순한 방송 사고를 넘어선 기획의 참사이자 시청자와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시청자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캡처를 공유하고 게시판을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이들에게 제작진의 안일한 대처는 곧 가르치려 드는 오만함으로 읽혔습니다. 제작진이 시청자와 기싸움을 하는 것이냐는 날카로운 비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방송 직후 시청률은 고공행진을 기록했을지 모르나 브랜드 평판 지수와 프로그램의 진정성 면에서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습니다. 향후 현역가 왕삼이 진정한 트로트 축제의 장으로 남기 위해서는 제작진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화제성을 위해 논란을 방치하거나 편집의 편의를 위해 대중의 정서를 무시하는 행태는 결국 프로그램의 뿌리를 갉아먹는 독이 될 것임을 제작진은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논란과 공포를 뒤로하고 펼쳐진 김태연과 빈에서의 대결은 더 이상 단순한 경연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영혼을 극단까지 몰아넣어 쏟아내는 토해냄이었으며 생존과 증명을 향한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김태연의 무대가 시작되었을 때 현장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변했습니다. 그녀가 내뿜는 압도적인 성량과 국악적 감성이 가미된 특유의 닭성은 심사위원석을 물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실제로 현장 비평가들은 김태연의 무대는 기술적 완결성을 넘어선 일종의 주술적 에너지마저 느껴졌다고 평했습니다. 그녀의 무대가 끝났을 때 심사위원들은 관성적인 박수조차 잊은 채 멍하니 무대를 바라보는 집단적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는 평가의 단계를 넘어선 아티스트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버린 경우의 표현이었습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빈에서의 반격은 가히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너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어 주마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듯한 도끼 서린 눈빛으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빈에서의 노래는 단순한 가창이 아니라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상대와 시스템을 향한 분노의 응축이었습니다. 그녀의 고음이 스튜디오 천장을 뚫을 듯 울려 퍼질 때 현장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전율 섞인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음악 저널리스트들은 이 매치업을 두고 트로트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록적인 에너지와 서사적 긴장감을 극대화한 현대 가요사의 기념비적 대결이라고 국천했습니다. 결국 승패라는 가시적인 결과는 이 거대한 서사 앞에서 부차적인 장식에 불과했습니다.
이 초반 라운드에서 결승전에서나 볼 법한 매치업을 스스로 성사시킨 두 10대 소녀의 결단은 방송 역사상 가장 잔인한 선택인 동시에 이번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서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무대는 트로트가 단순히 기성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전유물이 아닌 10대들의 치열한 승부욕과 독창적인 예술성이 결합된 가장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콘텐츠임을 전 국민에게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대결은 경쟁이라는 자극적인 포맷이 아티스트의 잠재력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혹하면서도 매혹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압박감 속에서 피어난 이들의 무대는 시청률 20%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보상을 얻었으나 동시에 어린 출연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심리적 위상과 예술가적 각성을 남겼습니다. 방송이 종료된 후에도 이들의 무대 영상이 조회수 수백만 회를 돌파하며 회자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속에서 진짜의 고통과 진짜의 환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잔인한 경쟁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은 결국 현역가왕 삼라는 이름 아래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